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하죠? 바로 그 인지기능 테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테스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대체 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래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지 그 혁신적인 미래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영화나 병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정말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가 볼 건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방법들에 생각보다 위험한 허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자,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제일 익숙한 것부터 가보죠. 혹시 MMSE, 모카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셨나 하고 검사할 때 표준처럼 써왔던 종이랑 펜으로 하는 바로 그 테스트들 말입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이 세 단어 기억해 보세요. 여기 시계 한번 그려보세요. 100에서 70 빼면서 거꾸로 세워보세요.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의사들이 환자의 뇌 상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구식 방법이 가진 한계가 뭔지 제대로 한번 들여다볼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썼던 이 테스트에 사실은요, 네 가지나 되는 아주 심각하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결함들 때문에 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결함이 바로 천장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천장에 머리가 닿아버리는 거예요. 테스트가 너무 쉬워서 사실은 뇌 기능이 미세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도 그냥 휙 만점을 받아버리는 거죠. 특히 평소에 머리 쓰는 일을 많이 하셨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은요, 병이 꽤 진행됐는데도 테스트 결과는 아무 문제 없음, 정상 이렇게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위험한 사각지대입니다. 이 천장 효과, 이게 그냥 좀 그럴 수도 있지 수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제일 많이 쓰는 MSE라는 테스트 있잖아요. 이걸로 경도 인지장애를 찾아낼 확률이 겨우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경도 인지장애 환자 10명이 있으면 무려 8명을 놓치고 정상입니다 하고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자, 천장 효과가 있으면 반대도 있겠죠? 바로 바닥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테스트가 이번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은 뭘 해도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는지, 아니면 혹시 새로운 약을 써서 조금이라도 좋아졌는지, 이걸 점수로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신약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 임상시험 같은 데서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 편향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테스트 점수가 그 사람의 진짜 뇌 기능 말고 그 사람이 받은 교육 수준이나 살아온 문화적 배경 같은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문화권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물건의 이름을 물어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건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틀리는 건데 점수는 깎이는 거예요. 이러면 정확한 평가가 될 수가 없겠죠. 심각한 오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연습 효과입니다.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같은 시험을 여러 번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요령이 생기고 점수가 오르겠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뇌 기능은 똑같은데 자꾸 같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특히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신약 임상시험에서요. 가짜 약을 먹은 환자들도 점수가 오르니까 진짜 약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좋은 약이 개발 단계에서 탈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해결책은 뭘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재는 게 아니라 그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우리 몸속의 생물학적 진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그냥 뭐 질문지를 좀 더 좋게 바꾸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진실의 기준 자체를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은 그냥 이게 좋을 것 같다가 아니라 제마 같은 세계 최고의 의학 저널에서 아주 엄격하게 검증된 과학적인 팩트라는 거죠. 저는 이 비유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이게 뭘까 추측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실체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바이오마커라는 기술 덕분이죠. 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병의 증거를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그림자를 보고 판단하던 옛날 방식이랑 실체를 직접 보는 새로운 방식, 과연 정확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이 결과 보시면 아마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저널 JMA에 실린 실제 연구 결과예요. 한번 보세요. 왼쪽 전통적인 방식, 의사가 문진하고 인지 테스트하고 이걸로 내린 진단의 정확도가 몇 %죠? 58%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전 던지기랑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혈액 바이오마커 검사는요? 무려 91%입니다. 58%대 91%. 이 엄청난 차이, 이게 바로 우리가 왜 새로운 표준으로 가야만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해결책의 두 번째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측정 도구 자체의 혁신이에요.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게 우리 뇌 기능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잖아요. 여기서 바로 디지털 혁명이 등장합니다. 그 혁명의 핵심 기술이 바로 컴퓨터 적응형 테스트, 줄여서 CAT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그냥 종이 시험지를 컴퓨터로 옮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살아있는 테스트입니다. 시험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사람의 실력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문제를 바꾸고 난이도를 조절해요. 나만을 위한 맞춤형 테스트인 셈이죠.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강력해요. 자, 일단 평균 난이도의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맞췄어요. 그럼 컴퓨터가 이분 잘하시네 하면서 다음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요. 만약 틀렸다? 그럼 이건 좀 어려웠나 보다 하고 쉬운 문제를 주고요. 이런 식으로 몇 문제만 풀다 보면 아까 말했던 그 골치 아픈 천장 효과나 바닥 효과 없이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진짜 능력치를 딱 찾아내는 겁니다. 쓸데없이 너무 쉽거나 어려운 문제 푸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뭘 측정하느냐? 옛날엔 증상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봤지만 이젠 질병이라는 근본 원인을 직접 봅니다. 객관성도 당연히 다르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생물학적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천장, 바닥 효과. 새로운 방식에선 아예 설계 자체로 이런 문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연습 효과도 거의 없고요. 어떠세요?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강력한 도구, 즉 생물학적 진실을 알려주는 바이오마커와 그 영향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디지털 도구를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뇌 건강을 평가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문가들은 다중모드 평가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이오마커가 네, 당신 뇌에 어떤 병이 있습니다 라고 원인을 알려주면 디지털 도구가 그래서 그 병 때문에 당신의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습니다 라고 결과를 정확하게 재주는 거죠. 이 원인과 결과를 합쳐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뇌 건강 상태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기술 발전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그냥 병을 좀 더 일찍 진단하는 것?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목표는 진단을 넘어 예측으로 가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 사람의 위험도를 미리 예측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먼저 개입하는 거죠. 치료가 아니라 예방과 관리의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음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의학적 혁신은 기적의 신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바로 이 능력, 그 자체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